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입지 분석 및 신규 분양 단지의 판단 기준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주체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그 규모나 서울 접근성 면에서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해 관심도는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난 2월 고양 창릉 신도시의 사전 청약 단지에 대한 본 청약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전 청약자의 이탈이 있었지만 본 청약에서 최고 409대 1, 평균 52대 1이라는 경쟁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3월 6일 당첨자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낙첨자를 비롯해서 서울 출퇴근 권역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자연스레 다음 타자인 하남 교산지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만 간추려 뽑아봅시다. 먼저 하남 교산 신도시에 대해 살펴보면 하남시 교산동 등 일대에 약 10년의 조성 기간을 거쳐 190만 평 규모로 아파트 약 35,900호를 포함 총 36,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양 창릉지구와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입지적으로 신도시 중에서 특히 강남 접근성이 여타 신도시에 비해 유리하다는 장점으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후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A2, A5 블록은 개통된 5호선 연장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성이 양호하지만 지구 대부분은 계획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개통의 시기에 따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3호선역의 접근성과 개통 시기 그리고 입주 시기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찬물 더움을 가릴 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3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5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훨씬 양호한 상황이니 면밀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제 채널 영상 중에 창릉지구를 분석한 영상에서 창릉지구는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가 적어 지역 시세를 리딩하는 대표 단지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 지구 전체적으로 서민 전용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남 교산지구는 어떤지 계획된 아파트 단지의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총 35,925세대 중에 공급 분양은 16개 단지 11,447세대, 분양 전환 공공임대 4개 단지 2,592세대, 민간 분양이 21개 단지 7,541세대, 민간 복합 5개 단지 3,693세대, 민간 임대 2개 단지 652세대, 공공복합 3개 단지 1,854세대, 공공임대 11개 단지 8,14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분양아파트는 공공 43%, 민간 30%로 총 73%, 임대아파트는 공공 25%, 민간 2%로 총 27%를 차지합니다. 창릉 신도시와 비교해서 분양아파트, 특히 민간 분양아파트의 비율이 더 높고 과천지구와 유사한 비율입니다. 앞서 사전 청약 후 본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A2, A5 블록은 이미 개통된 5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연장 계획이 있는 3호선의 개통 여부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대부분은 3호선 연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개통 시기와 역사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에 민감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2032년 개통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지구 내 역사는 총
3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철역의 위치와 연계해서 향후에 나올 단지를 좀 살펴봅시다. 작년 말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 단지는 사전 청약 단지 2개 단지를 포함해서 총 14개 단지가 있어 근 시일 내에 분양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중심인 104역 인근에는 총 3개 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B5, S4, B3 블럭이 있는데 모두 분양 전환 임대단지이고 2033년, 2035년이 입주 예정이라 전철 개통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전철 개통의 수혜를 바로 받는 단지라 할 만합니다. 또한 북측으로 상업지에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는 초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어 지구를 관통하는 덕풍천과 실개천도 인접해 있고요. 따라서 교통, 편의, 교육, 환경 모든 여건에서 아주 우수한 입지입니다. 그런데 단지가 모두 분양 전환 임대단지로서 민간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은 아직 사업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인근의 주복 2, 3, 4, 5, 6블럭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역 주변을 봅시다. 103역 주변에는 공공임대로 788세대가 2031년 9월에 입주 예정인 A12블럭 1개 블럭이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전철 개통까지는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겠습니다. 민간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은 주복 7, 8블럭의 사업 승인을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볼만 할 듯 합니다. 다음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102역 주변을 봅시다. 102역 주변에는 공공임대로 2개 블럭 2059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분양 전환 임대 3개 블럭 2403세대가 승인 완료돼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으로는 A19, S9, A14블럭 3724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는데 나머지는 모두 전철 개통 전에 입주라 불편을 좀 감수해야 하고요. A14, A16블럭은 전철 개통 후 입주로 개통 수혜를 바로 받을 예정입니다. 입지만 보면 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고 덕풍천과 맞닿은 S10블럭이 가장 양호하지만 전철 개통까지 1년 반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사업 승인 전 블럭 중에 지하철에 연접해 있는 주복 13블럭이 있는데 민간 분양이지만 315세대로 소규모의 공공임대 32세대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양가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고향 창릉이 사전 청약 대비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 청약자의 27% 정도가 본 청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교산지구도 본 청약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1일자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고시되었습니다. 현 적용 건축비에서 1.16% 오른 214만 원으로 고시가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남 교산은 얼마나 분양가가 오를지 추정해 봅시다. 고향 창릉 분양 내역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사전 청약 시 추정한 분양가는 59타입 기준으로 4억 7,900만 원이었는데요. 본 청약에서는 15.5% 오른 5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사전 청약 시 기본형 건축비 대비 본 청약 시 건축비는 18.2%가 올랐는데 토지 조성비도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공사비 상승분을 감안해야 하는지라 건축비 상승률의 86%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참고해서 하남 교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21년 11월 사전청약 시 예상 분양가는 59타입을 기준으로 4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사전청약 시 건축비는 창릉과 동일하고 본 청약은 근본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면 건축비 상승률은 20.1%입니다.
창릉과 동일한 건축비의 분양가 반영률 86.1%를 적용하면 예상 분양가 상승률은 17.3%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59 타입을 기준으로 5억 7,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상한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분양가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근본 분양하는 A2, A5 블록은 교산지구라기보다는 하남 구시가지에 인접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남 검단산 역세권의 가장 최근 입주 아파트가 07년에 입주한 하남 대명 강변 아파트인데 28평을 기준으로 7억 3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96년에 입주한 한국 아파트는 23평을 기준으로 6억 3천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최신 새 아파트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측의 3호선 연장선 역세권 인근의 단지는 어떨까요? 3호선 연장 역세권의 경우는 하남 구시가지와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가밀지구 역세권 단지와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밀지구에 2021년에 입주한 가밀파크 센트레비르의 30평 시세가 11억 원임을 감안하면 향후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고려해도 가격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만간 해당 단지가 공개가 되면 다시 자세히 다뤄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